총리님 좀 웃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네. 눈가에 조금 촉촉한 부분이 있긴 하는데. 잘 모르겠는데. 닦을까요? 예. 네. 참 그렇게 힘든 시절을 겪으시면서 혹시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뭐 좌우명이랄까요?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요? 예,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나 그런 거 없이 살았는데 했었으나 예. 최근에 과거에 나가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되돌아도 보고 네. 또 우리 애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살자. 그래서 사실은 제가 때로는 좀 위약적일 때도 있어요. 너무 정직하고 투명하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네. 그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한번 잡으면 열심히 한다. 성실하고 또 뭐 부지런하게 살라고 좀 노력을 했는데 우리 애들 보고도 정직해라. 그리고 특히 친구하고 사귈 때는 있는 걸 모두 다 내놔라. 친구가 안 보여줘도 너 다 내놓으면 친구도 다 내놓을 거다. 네. 그리고 일을 많이 버리지 말고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갖고 아주 성실하게 해라. 네. 그리고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 나는 제일 싫어하는 것이 빈둥빈둥 방에서 그냥 누웠다가 앉았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싫다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이제 총리님께서 이제 그 대학 시절 교수로 계셨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학을 마치시고 모교에서 교편을 잡으신 것이 78년도에 일이셨고요. 네. 후학을 지도하시다가 2002년도에 이제 그 총장으로 선출되셨죠. 먼저 궁금한 것은 그동안 이제 순수한 학자로서 열심히 이제 연구에 매진을 하시다가 대학교 총장이라고 하는 그 보직을 생각하신 그 배경과 이유입니다.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울 정도로 대학이 사회에 휘둘리는 것 같으대요. 네. 정부에서 돈 좀 조금 주면 하기 싫은 일도 막 하고, 아예 또 무슨 일을 할 테니 돈 달라고 또 정부가 가서 달라고 하는 거는 한 예지만 그 정부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좀 좁게는 대학 정책을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대학은 이렇게 막 흔들리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네. 내가 총장이 돼갖고 우리 대학, 서울대학을 포함해서 우리 대학들이 좀 사회에 휘둘리지 않게 만들고 싶다 하는 것이 첫째 번 희망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 제 판단이 지금 세계 전체적으로 봐갖고 우리 대학의 수준이 높지 않은 것 같다. 네. 서울대학도 뭐 국내적으로는 최고지만 그 세계 전체적으로 봐갖고는 아직도 개선할 것이 많다. 네. 대학이 잘 되지 않아갖고는 나라가 발전하기 힘든데 지금까지는 잘 발전해왔지만 앞으로 계속 발전하려면 대학이 더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는 대학의 자율성을 좀 지키고 싶었고 예. 또 하나는 역시 대학이 어떤 질적인 도약을 좀 해야 되겠다. 예. 그 일을 내가 좀 맡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장이 됐습니다. 물론 제가 굉장히 수줍은 성격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 나한테도 좀 기회가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후배들이 그냥 와갖고 막 나가라고 밀기에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나가. 속으로는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 대학 총장 하기가 무섭게 대학 개혁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이제 하시게 되시죠. 예. 근데 그 시점이 바로 서울대 폐지론까지 나왔던 아주 위기의 이제 상황이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그 위기를 극복을 하셨습니까? 네, 우선 이제 대학 개혁의 첫째 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의적인 사람을 길러내고 우리들도 더 창의적으로 되자 예. 했어요. 그래갖고 창의적으로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문해야 되고 호기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직을 좀 다양화시키자. 네. 다시 말해서 구성원을 다양화시키자 해서 우선 학생을 다양화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양화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구성원이 다양하면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자기는 경험하지 못했던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예. 간접 경험을 많이 하면은 지금까지와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은 새로운 생각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생각이 창의적인 생각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해서 예. 학생을
다양화하려고 마음을 먹고 한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입니다. 네. 그 전까지는 서울대학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낸 고등학교가 한 5, 600개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균형 선발제를 채택한 이후로 서울대학에 학생을 하나라도 보내는 전국의 고등학교가 1000개가 넘었다고 네. 저도 들었습니다. 그 다양화를 통해서 창의성을 제고하자 하는 것이 그 저의 큰 목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때 정부로부터 정말로 핍박 많이 당했습니다. 왜요? 저 서울대학교 철폐론 있지 않았습니까? 예. 서울대학교 철폐론은 우리 서울대학교를 아예 물리적으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대학 평준화입니다. 우선 국립대학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전부 지원하라고 그래갖고 일본부터 몇십만 명까지 그 번호를 주고 또 국립대학은 전남대학교 1번, 경북대학교 2번, 서울대학교 3번 하고 둘을 매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고교 평준화 시절의 입시하고 비슷한 것이죠. 예. 그걸 제가 찬성할 리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격렬히 반대하는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정부로부터 많은 수모도 당하고 핍박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청와대 다른 총장들하고 같이 갔는데 아예 제 이름은 말 안 하지만 제가 틀림없는 어떤 총장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총장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비판도 받고 하는 일도 있었으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대학 총장이 네. 정말 대학을 이렇게 만들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으면은 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외부로부터의 압박이라고 할까, 압력, 이런 거를 잘 견뎌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지 말라 해서 좀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좀 바꿔보자는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히 그 산불 정책에 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었죠, 그 당시에. 예, 제가 총장 되기 전에는 산불 정책 철폐해야 된다 그러고 총장 된다면 좀 더 이렇게 점잖아져 갖고 산불 정책 재검토해야 된다 그랬는데 요새 총리 되니까 언론 자유가 없어져 갖고 산불 정책 잘 연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정책이라는 게 뭐냐면 본고사 보지 말아라, 예. 고교 등급제 하지 말아라, 또 기여 입학제 하지 말아라 이런 건데 저는 기여 입학제는 사립대학은 잘 몰라도 국립대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고교 등급제하고 본고사 제도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본고사 제도는 이제는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뽑아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를 스스로 판단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정부는 과거